바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그 제가 2013년도에 처음 이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었는데 아마 그 강연 횟수가 그 뒤로 한 4, 500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대상 뭐 교육 이걸 제대로 스토리를 풀고 백그라운드 배경이나 이론 같은 것들까지 같이 가려면은 뭐 2시간, 3시간 정도까지는 가야지 빡빡하게 채웁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 동안 그냥 스캔을 한번 쫙 할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원래 만들었던 프로그램은 이런 거였어요. 2014년도 3월 달에 노래 들어보세요, 노래. 지긋지긋하게 더운 여름이 아직 물러나지 않았는데 벌써 개학이다. 이 프로젝트 할 때 날씨가 너무 더워서 학교에 진짜 막 살아서 추워서 이런 오겠습니다. 아이들에게 학교란 어떤 곳일까요? 정말 가고 싶어요. 학교는 재미가 없어요? 학교 그래요네. 기다리는 수업시간. 이 중에서 제일 안 기다려지는 싫어하는 수업은 뭐? 자, 왜? 대체 왜 그렇게 공부가 싫은 걸까요? 선생님이 좀 힘들어요. 좀 버거워요. 공부가 말을 듣고 있으면 갑자기 향이 오고 기침이 잘 안 돼갖고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국어가. 언제부터였을까요? 교실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활력 잃은 아이들만 웅크리고 있던 것이. 그래서 무너진 교실에서 잠에 푹 빠진 아이들을 깨울 신비의 묘약과 주문을 해줘서 말이죠. 네, 이게 앞에 저희 요때 이제 3개의 시리즈의 방송을 했었는데 요 프롤로그에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부모님들은 우리 애가 학교에 가서 뭔가 되게 뭔가 잘하고 있겠지, 열심히 배우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학교로 가보면 아시죠? 근데 경험해 보신 거랑 달라. 저도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제가 다니던 학교는 그래도 가서 뭔가를 하던 곳이었는데 이걸 취재를 하면서 이 시점에 가서 학교를 갔더니 실제로 교실 붕괴라는 말 진짜로 실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하고 나서 제가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해요. 혹시 이 아이 학교에 가서 뭔가 생산적인 학습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또 한 2등 되는 거다.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 없다. 특히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특히 요즘 제가 하고 쪽에서 이 다른 프로젝트를 좀 하고 있어요.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교사가 없이 제가 지금 하려고 했던 것들이 실현되는 방법을 찾는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그거 하면서 지금 다시 느꼈던 게 뭐냐면 홍파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대치동 학원 다니는 애들이거든요. 학교 딱 끝나자마자 이제 가는 걔네들을 모아서 이제 보는데 첫 시간 딱 해놓고 나 제가 그 부모님들한테 그랬어요. 얘네들을 도대체 학원을 왜 보내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지금 우리 앞에서 아이들이 보여준 요 태도, 그다음에 아이들의 의지 상태를 학원을 보내봐야 아무 쓰잘데기 없거든요. 학원 보냈을 때 다 보여. 근데 미쳐. 그 학원에 가서 뭔가 한 것처럼 부모 속이는 것만 액션이만 봐요. 여튼 이제 요런 제가 이 사람이 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되게 하드코어의 시사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많이 만들었었는데 이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된 계기는 다큐멘터리 좀 하다가 요 다큐 3일 조금 이렇게 시사적으로 것들 했더니 저기 회사에서 하도 귀찮게 제작 안 할란다 그러고서 이제 사실은
제작을 이제 중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쉬었고 마침 그 당시에 애플에서 제가 이제 이전에 했던 프로젝트 때문에 애플하고 되게 가까웠어요. 애플 본사하고도 되게 잘 알고 있었고 그 쿠퍼티노의 본사. 그래서 저한테 이제 뭐 이런저런 계기로 연락이 오더니 2013년 2월 달에 발리에서 애플이 원래 비밀리에 비공개죠. 비공개적으로 혁신적인 모임 만들고 운영을 했다. 전 세계적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그런 모임 발리에서 할 거니까 혹시 관심 있으면 와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발리래잖아요. 왜냐하면 다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발리였기 때문에 갔어요. 그 당시만 뭐 김영란법 있고 막 이랬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 인기값만 내면 나머지 커버를 해주겠다 일주일 동안. 그래 땡큐 그러고 갔어요. 진짜로 5성급 호텔에서 사진 보여드려야 되는데 뺏겼네. 어쨌든 너무 좋아서 가지라고 생각했다가 스테이크로 툭 들어갔는데 그냥 해서 핵심이 뭐냐면 교육이 얼마나 심각하게 세계적으로 위기 상황인지에 관한 거였어요. 근데 이게 되게 어떤 충격이 저한테 왔냐면 한국에서도 교육이 위기라는 건 다 알고 다들 얘기하고 있어요. 애들 뭐 진짜 힘들어 학교 교실 붕괴고 뭐 이런 얘기인데 그 당시 이제 그 컨퍼런스에서 들었던 얘기는 이게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들이 힘들어하는 위기가 아니고 지금 상태로 교육을 이대로 두면 아이들의 미래도 암담하지만 사회적으로 경쟁력이 다 떨어지는 상태가 될 거다. 이게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얘기한 사람들이 다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람들이고 무슨 얘기냐면 이게 교육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뭐 누가 뭘 잘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시대에 따라잡지 못하는 상태. 이게 진짜 본질적인 위기인 거고 이건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막그 이 점으로 도달해서 이거를 전화라면 큰일 난다는 얘기가 막 나와서 그 얘기를 듣고 말이 된다 싶게 제작을 안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꼬드겼어요. 시끄러운 거 안 하고 교육적인 거 교육적인 걸 할 거고 애들 공부 잘하게 하는 걸 할 건데 그 가만히 봤더니 세계적으로 임계점에 도달해서 여기 몸 건드리면 되게 큰 판이 벌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내가 취재를 해서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만드니까 돈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이제 막 제작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지금 제가 시작을 하려고 했던 거는 말씀드렸듯이 요거잖아요. 21세기 교육 청년들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개념적으로 어떻게 되고 이걸 어떻게 진행을 시켜야 되는 건지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가 현장 실제로 들어가서 하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무너져 있는 상태면 아무리 교육의 개념이 뭐하겠어요. 실제로 실행할 방법이 존재하지. 그래서 머릿속에 띵 하더라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근데 그 상황을 이제 아예 굉장히 큰 교육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거길 가서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무슨 플립 러닝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카테고리 그 세미나들이 진행되는데 세미나가 플립 러닝이라는 막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 되게 얄팍하잖아요. 얄팍하고 눈치만 빨라요. 이렇게 왜냐면 먹고 하는 게 되게 저널리즘이 사실은 눈치 빠르게 남들보다 빨리 캐치하는 거잖아요. 그날도 그때도 이제 갔는데 다른 건 아니고 생전 들어보는 플립 하는 거에가 아예 그 카테고리가 될 정도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고 100 정도면 뭔가 되게 이렇게 그 실제로 실행 사례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정말 놀라웠던 거는 가서 세미나를 들었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영어로 막 하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직접적으로 여기 뭔가 있다 딱 가지고 돌아와서 이게 뭐지 그랬더니 이미 시골에서부터 콜로라도 시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되게 희한한 시도를 우연히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시도냐면 수업 시간에 애들이 운동도 하고 운동부 애들이 특히 이제 수업 시간에 안 들어오니까 얘들을 위해서
으로 강의 컨텐츠를 만들어 줘본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게 그 당시에 파워포인트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이런 걸 쉽게 만들 수 이게 나오니까 선생님이 그냥 애들 만들어 주고 났더니 나도 왜 운동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학교에 그냥 같이 나누니 수업 시간에 갑자기 생명의 변화들이 막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했던 몰입도 이전에 보지 못했던 아이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게 나타나고 갑자기 확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점에 붐이 한번 일어나고 그래서 막 가고 있었더라고요. 한국에서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스토리를 듣는데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미국의 어떤 교육의 현실, 학교의 현실이 한국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게 미국에 있는 학교는 굉장히 아이들 자유롭고 도 많이 하고 되게 뭔가 이렇게 나요. 그 스토리 안에서 전개되는 이 미국의 중학교, 중고등학교 수업 양상은 한국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이게 아주 지루한 강의가 이어지고 애들은 다 퍼 자거나 못 견디는 애들 나버리고 뭐 이런 상황.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이 방법론이 만일에 미국의 그런 학교 분위기에서 먹혀 들어갔다면 한국에서도 되지 않을까? 이게 상상. 원래는 이렇게 좀 딱딱한 시사처럼 스토리를 이렇게 전개를 하다가 이 개념을 발견하는 순간 이 모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교육적 교육 방법 실험을 해서 뭔가 유의미 결과를 얻으면 대박 나겠다. 뭐 이제 박한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 들어가 본 거죠. 학교를 가봤더니 꼴이 났었고 결과적으로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박이 났어요. 그건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대박이 났고 저한테는 이게 정말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맺히는 프로그램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요. 이 기사는 2016년도 10월 16일 날 기사가 이제 떴는데 17일 날 제가 아일랜드로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그 아일랜드 하기가 희한하게 그 한 2년 사이 세계의 혁신 전문가들이 모이 또 이렇게 그런 모임들이 막 만들어지고 한쪽에서 그래서 아일랜드 가는 비행기를 딱 탔는데 이게 9시잖아요. 전날 한겨레 신문에 기사가 떴다는 거예요. 그만뒀다고. 그만둔 적이 없는데. 이게 뭐냐면, 그 전주에 저희 기자 한 분이 이제 만나자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이제 제가 했던 프로젝트들 얘기를 하다가 이후 계획이 어떻게 되냐길래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워낙 판이 커지고 그래서 이대로 가면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고서 뭐 이렇게 하여간 이런저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 후배들한테도 나갈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이거 잘 보완했다가 적절할 때 내겠다고. 그러더니 다음날 냈어요. 일 뒤엔가? 그래갖고 비행기 타고서 이 기사 떴다고 난리가 났길래 회사에 있는 후배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양식 뽑아가지고 네가 사표 써서 내라. 그러고 제 인생이 하여간 요 우울한 얘기예요. 네.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이 어쨌든 2013년도에 시작을 해서 올해가 2023년도잖아요. 10년 딱 됐죠. 10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자, 이게 올해 2월 달에 그 교육부에서 무슨 교육 비전 선포식 그래서 그러니까 교육 정책을 어떤 식으로 전환할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교육이 디지털 기술들이 결합되면서 굉장히 큰 변화일 거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밑바닥에 뭐가 걸려 있냐면, 근데 이거 바꿀 때 기술이 한국에서는 교육하는 방식의 변화가 있을 건데, 그거 거꾸로 교실이야. 이 발표 누가 하셨냐면, 지금 현재 교육부 장관이 한 거예요. 요거는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교육부의 공식적인 자료에도 아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죠. 전체적으로 정책의 핵심 기조가 이제 거꾸로 교실 이렇게 잡혀져 있고. 그래서 제가 보면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기조가 좋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자, 근데 이제 작년 하반기 막 올 초 그래서 챗GPT 또 난리가 막 났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거 뭔가 재미난 흐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막 서치를 해봤어요. 챗GPT와 플립트 러닝 사이에 뭔가 이렇게 스토리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다가 몇 개를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사이더라고 하는 주체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영국의 최상위의 이제 학교예요. 초중고가 다 있는. 거기서 지금 내용이 뭐냐, 저 빨간 거의 핵심이 뭐냐. 챗GPT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우리 학교는 거꾸로 교실도 전면적으로 전환할 거야. 이게 지금 선언. 요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이 교육의 질을, 교육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눈치 빠른 학교네. 역시, 달러. 여기 1년에 보니까 3,500만 원씩 내더라고요. 자, 근데, 이게 한 달쯤 됐을 거예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인가? 거기서, What you can do. 네, AI와 교육에 관련된, 그게 웃긴 게, 하버드 세미나를 주최하고 요거를 generated by us, as are all the images. 스쿨 쪽에서 했어요. 유펜 쪽에. 자, 근데 여기 쪼르륵 얘기하는데 나중에 결론이 뭐냐? 그래서 결론은 거꾸로 교실 해야 돼요. 거꾸로 교실 해야 돼. 하버드. 그래서 그런가 보다. 예. 요거는 그래도 9월달에 나온 MIT 나온 자료네. 마찬가지. 완전 바꿔줘야 돼. 이게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되게 재미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AI 때문에 난리법석이 벌어지고 나서 오히려 이쪽으로 다 완전히 전환을 하지 않으면 못 살아남네. 요 핵심은 뭐냐면 가르치는 거 중단해야 돼. 뭐 이 얘기예요. 가르치는 건 교육이야 더 이상. 근데 웃기죠? 10년의 시차를 지금 벌어진 일이에요. 훌륭하나요? 자, 지금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나를 보여드릴게요, 그때. 자,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학교가 어디냐면, 이게 부산의 동평중학교라고 하는 곳인데, 제가 이 당시에는 원래 이거 처음 기획할 때, 패스 안에서 이런 거를 한편으로 이제 비아냥거리듯이 했던 얘기예요. 자, 교육이 이 엉망진창인 상태인데, 이제 네가 말하는 것처럼 특정한 솔루션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럼 강남 가서 해야 되잖아. 대치동 가서 해봐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승질이 막 나더라고요. 네가 가라 대치동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런 곳은 어떤 실험을 하기에 적절한 곳이 아니 워낙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혁신이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적이 뭐냐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교육이 질나는 상태로 끝까지 남아있는 곳이 대치동이다. 그래서 특히 후배 하나가 그 당시에 이제 이 흐름들을 보고 있다가 후배 하나가 대치동 쪽으로 교육대 하겠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육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이를 위해서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다. 사실 저게 긴 얘기라 뭐 이렇게 나중에 기회는 풀고 하고요. 이때 이제 여기는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을 했던 게 자, 실험은 일단 서울에서는 도망가자. 서울에서는 나가는데, 그렇다고 아예 시골로 가면 또 이제 예외적인 거 했다고 또 뭐 그러니까, 대도시인데 서울 바깥에. 근데 부산으로 갔어요. 부산으로 가서, 알던 교육장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실험을 하려고 그러는데, 부산에서 상태가 제일 안 좋은 학교를 하나를 좀 골라달라. 그랬더니, 바로 이제 나온 학교. 그러니까 성적으로 거의 그 당시에 39개 중학교 8등했다고 얘기했던 곳.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환경 자체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막 뭔가 하기가 굉장히 안 좋은 곳이 가정 환경들도 굉장히 안 좋은 곳이고 그래서 수업 시간을 이제 여기를 가서 선생님들 국어 선생님 한 분하고 영어 선생님 한 분을 꼬드겨가지고 이런 실험이 있는데 해보자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안 할 것처럼 하더니 또 해보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되게 이런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거만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하자고 해놓고
대신 원래 하시던 수업을 좀 보여달라. 그래야지 우리가 변화를 측정을 하니까. 그래서 하던 거 그대로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런 그림이 나와요. 개학 직후 이 학교의 국어 시간을 한번 엿봤습니다. 그걸 통해 이상을 실현한 것은 세계를 전달해 주죠. 이것은 밑줄 쫙 나오죠? 여기도 5번, 각 재개하고 비판하고 저기도 9번. 자, 여기 밑줄짝이요. 마법 주는 거예요. 짝 그럼 오픈 달. 여기 만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3분? 실제로 수업 시작을 하고 스타트하고 5분 안 돼서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거의 전멸 상태를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완전 붕괴가 뭔지 이제서야 알았어요. 그리고 이 선생님 수업뿐만 아니라 이 학교는 전체 분위기가 그래요. 어떤 선생님이 어떤 수업을 해도 비슷하게 그래요. 와, 이거 희한하네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자, 근데 이 선생님들하고 이제 그 초반에 이 선생님들이 수업을 그러니까 이 실험을 해봤다고 9분 동안을 우리가 그냥 계속 이 상태로 가요. 근데 그 진정성 때문에 그러는 건데 아이들이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계속 갖다 놓는 거예요. 좀 지나면 애들이 있거나 말거나 신경 안 써요. 지금도 그런 상태? 근데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보더니 그때 이 실험 안 날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처음에 얘기 듣고 해서 뭐 이렇게 이런 거 있다니까 해보려고 했었는데 가만히 봤더니 이거는 미국 애들한테는 가능한 거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단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거꾸로 교실 핵심이 가르치지 않는 거라 그랬잖아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의를 하던 거를 그냥 영상 형태의 컨텐츠로 바꿔버리고 선생님은 강의 대신에 아이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액티비티 형태로 전환을 시킨다.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그게 아이들 사이에 대화가 오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나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의미 있게 대화하는 꼴을 본 적이 없다. 이해되세요?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선생님이 목격하는 아이들의 대화란 욕, 게임, 뭐 이런 거예요. 말 안 하고 이제 몸으로 싸우고, 이렇게 주먹질하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뭔가 생산적인 활동이 가능할 거라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대화가 가능할 거라는 상상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그 영상을 만드는 것도 그 당시에는 이런 것도 쉽지 않았으니까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뭐 이건 내가 꾸역꾸역 한다고 치지만 이거를 수업 시간 전에 아이들이 보고 와야 활동을 한다고 지금 이제 그 일종의 디자인을 한 거고. 근데 우리 애들은 숙제를 내줘도 안 해오는 게 완전히 몸에 밴 아이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죽어라고 아무리 만들어봐야 애들이 보고 올 거라는 상상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요. 아이들이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듣고 났더니 뭐 두 가지 다 너무 설득력 있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도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기를 그럼 우리가 이걸 성공시키려고 하지 말자. 나는 이거를 내가 EBS PD도 아니고 굳이 성공시켜야 될 이런 목적성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무리해서 이걸 잘하려고 절대로 하지 마셔라. 대신 실험의 조건들만 만들어서 그냥 가보자. 이건 뭐냐? 애들이 분명히 안 보고 올 건데 안 보고 오는 놈들한테 소리 지르고 화내고 이 부산 선생님이 저하고 가끔 애들한테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욕 같은 거 하지 마셔라. 이거 방송은 못 나가니까. 자, 그다음에 아이들이 영상을 보거나 안 보거나 이걸 가지고 상점, 벌점, 점수랑 연결시키지 마셔라. 요 두 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이들을 압박하는 액션은 절대로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선생님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제발 한 번만 좀 보고 오면 안 되겠니? 번역. 요 정도. 그리고 안 보고 오는 아이들이 무지하게 많을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수업 시간에 영상을 볼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제공을 해준다. 원래는 이거 영상 보는 것도 이제 스마트폰 쓰면 되게 쉬웠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이 스마트폰은 수업 시간에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셨고 태블릿을 빌려서 태블릿 학교에 있는 걸 써가지고 특히나 뒤쪽에 가서 풀긴 하지만 이때 처음에 할 때는 영상을 보는 용도 이상으로는 절대로 쓰지 않는다는 조건을 딱 걸어놓고 그러고서 실험을 돌려요. 그러고서 이제 바로 9월 4일 날 실제로 실험을 돌아가는데 이 안에서 읽어볼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다시 말하는데 다른 친구분들보다 양심 거야.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나는 그런 거 배워야 되더라고요. 선생님들은 지금 패드하고
패드하고 책을 들고 뒤로 나가라. 쪽이 들어가서 보고 다시 들어옵니다. 다 나가나? 전부 다 나가야 되나? 아무나 자신 없나? 이거는 아닌데. 버리고 자리에 남아있는 아이는 고작 8명. 완전히 망했어요. 3분의 2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저희가 카메라가 계속 돌고 있었다고 아이들한테. 우리 이 친구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 얼굴이 찍혀서 전국으로 나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긴장을 했던 것들이 이 아이들이 괜히 이제 카메라 신경 써가지고 너무 잘해오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애들이 쿨해요. 내 얼굴 나가거나 말거나 이제 하기 싫은 건 안 한다. 이렇게 좋은 케이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때 이미 이렇게 망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크게 긴장 안 했어요. 잘 됐다. 이러고 나서 변화폭 측정하자. 근데 우리 선생님은 완전 열이만 이렇게 받은 거예요. KBS에서 뭐 와서 한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재밌는 결과가 나올 줄 알았더니 애들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진짜로 막 얼굴이 벌겋게 돼가지고. 여하튼 뭐 그러거나 말거나 잘 보시면 선생님이 그 애들 안 봤는데 소리 안 질러 있었잖아요. 약속대로 한 거예요, 진짜. 하고 대신 뒤에서 애들을 보라고 이렇게 하자. 근데 요때 이거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도 돌리면 비슷한 현상 나오는데 이렇게 해놓고 모아놓고 학습 영상 되게 재미없단 말이에요. 그거 보라고 그러면 무지하게 몰입해서 봐요. 되게 희한한 현상 나와요. 무지하게 지금도 몰입해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길이가 영상 길이를 절대로 10분 넘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0분 넘기고 그냥 안 본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재미없는 거 10분 넘게 보겠냐. 선생님 생각해도 아닐 것 같으니까 10분 안쪽으로 줄여요. 근데 하나는 1시간 동안 가르치던 걸 어떻게 10분으로 줄이지? 45분 동안 가르치던 거를. 근데 해보시고 나면 정신이 맑아지세요. 아, 10분이면 남는구나. 이렇게. 왜 그럴까요? 지금 제가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도 사실은 핵심적인 메시지 딱 요약하면 서너 문장으로 끝날 거예요. 수업 시간에 내가 길게 1시간 설명하는 이유는 그 시간 동안은 그냥 내가 다 이렇게 씹어서 먹여줄 테니 제발 좀 이해하렴. 사실 이거란 말이에요. 요 영상의 핵심은 뭐냐면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라. 몰라도 상관없다. 핵심적인 메시지만 딱 놓고서 끝내라. 뭐 요거예요. 이게 이제 인터넷 강의나 이런 거랑 많이 다른 맥락인데. 어쨌든 이렇게 10분 딱 보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렇게 뭐 손 들고 뭐 이러면서 한 뭐 3, 4분 날아갔고, 뭐 많이 날아가도 한 15분쯤 날아갔죠. 수업 시간. 아깝지만. 날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애들이 돌아와요. 10분 뒤 수업 동영상을 보고 아이들이 돌아옵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뭔가 분위기가 다른데요. 여러분. 자, 여러분. 기다리고 돌아오는. 끝없이 떠드는 아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 선생님이 나눠준 과제를 함께 푸느라 정신없습니다. 네. 여기세요. 네. 그런 거요. 네.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상하죠? 이거 아까 자던 애들이에요. 검열을 하고 있던 아이들이 갑자기 지금도 소름 돋아요. 저는 이때 이 장면 생각하면 항상 이렇게 소름이 돋거든요. 현장에서도 제가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수업은 망했을 거고 망한 거고 한 2주 정도 지켜보면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나 봐야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애들이 미쳐버린 거예요. 완전 몰입 상태 들어오더니 지금도 여기 가만히 보면 지금 애들이 뭐 하고 있나요? 질문하잖아요. 이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국의 거의 모든 교육청이 수업혁신 슬로건이라고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질문이 있는 교실 만들기예요. 오죽 질문을 안 하면 질문 안 하잖아요. 잠자야 되는데 무슨 질문을 해요. 그다음에 질문하면 수업 시간 길어지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근데 애들이 질문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장면이 중요한 이 친구들이 근데 나중에 저희가 이 성적 데이터를 다 가지고서 분석들을 들어갔는데 이 아이들 지금 30, 60, 70이었어요. 그 1학기 국어 점수가. 그러니까는 수업 시간에 기본적으로 자고 있는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기도 지금 보면 이 친구들뿐만 아니라 평소 수업 시간에 그렇게도 조용하던 아이들이 끝없이 선생님을 불러댑니다. 지금 선생님이 계속 돌아다니는 게 밑에서 계속 선생님 부르는 게 깔려 있어요.
자, 마치 어미를 기다리며 삐약거리는 아기 새떼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막 안에 이렇게 읽어보면은 질문이 튀어나오는 요 메커니즘 막 이런 게 다 이제 나중에 읽히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까지 가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하튼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마구 질문이 쏟아지는 거예요. 재밌죠? 재밌는데 그 다음날 되면 질문이 다시 줄어들기 시작해요. 왜 줄어들까요? 여기 되게 중요한 힌트예요.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갑자기 안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요때,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이런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하고 계속 이게 막 확산이 되면서 수업 시간에 실시간에 막, 이게 서로 모니터하고 수업 시간에 무슨 일 벌어지는지 그 게시판에 계속 알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선생님들이 일정 시간 지나고 나면 그러는 거예요. 아, 너무 심심해요. 애들이 안 놀아줘요. 지들끼리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학습 자체가 능동적으로 학습을 안 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든지 떠먹여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자, 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해보다 보니까 모르는 게 발생해요. 그러면 안에서 일단 많이 해결을 하겠죠. 자기들끼리 계속 물어보는 일들이 벌어져요. 특히 이게 이제, 처음 해보는 학습지 활동을 하는데 선생님은 저쪽에 계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끼리 일단 풀어봐야지. 그 다음에 자기 모드면 잘 안 되면 니네 모드 혹시 이거 해결했니? 물어보겠죠. 자, 여기서 인터랙션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쌓이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봤더니 선생님이 절대지식인 줄 알았더니 가만히 보니까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는 게 꽤 되네? 이게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막 쌓여서 한 서너 달 딱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뭐를 눈치채냐면, 똑같은 설명도 선생님이 해주시면 알아듣기가 굉장히 힘들구나, 이걸 알기 시작해요. 선생님, 이게 진짜로 아이들한테 나오는 얘기예요. 친구가 설명해 주니까 훨씬 알아듣기 쉬웠어요. 그래서 우리 수학 선생님 한 분이 한 아이가 진짜 못 알아들어서 한 2번, 3번 설명했는데 못 알아듣길래 옆에 있던 아이한테 야, 네가 좀 설명 좀 해봐라 그랬더니 막 신나서 설명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본인이 설명하는 거하고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얘기하더래요. 근데 딱 끝나고 나더니 이 아이가 그 뜻이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그 상황을 딱 겪고 나면 엄청난 배신감에 이제 빠지는 거예요. 죽어라고 가르칠 때는 못 알아듣더니 뭐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 현상이 그냥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 입장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선생님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고 자기들 사이에 이 또래 간의 상호작용 쪽으로 확 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날도 마찬가지인데 보시면 잠든 친구 보이세요? 잠든 친구. 거의 100% 자던 교실인데. 그것도 점심시간 직후 장 졸음이 쏟아진다는 5교시 말이죠. 부산 9월 4일이면 그냥 한여름이에요. 한 명도 잠들지 않았고 한 명도 눈 뜨고 집중해, 눈 뜨고 뭐 해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선생님 수업은 이날부터 시작해서 겨울방학 갈 때까지 한 명도 안 잔 채로 그대로 가요. 하루만 빼고. 근데 하루는 어떻게 빼먹냐면 한 달 반쯤 딱 지났는데 막 애들이 너무 잘하잖아요. 신이 났어요. 신이 나서 다음 주 중간고사니까 오늘은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거 정리해 줄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그러고서 설명 쫙 들어가는데 그때 딱 3분 걸려요. 다시 잠들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저희 촬영하다가 너무 황당했던 게 그동안 한 번도 그러니까 저희랑 얘기도 안 하고 갑자기 수업 방식을 예전으로 돌려버린 건데 애들이 막 무너져 버리는데 선생님이 전혀 당황도 안 하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내가 이 애들하고 지금 지내는 동안 이렇게 아이들이 내 강의에 몰입하는 거 처음 봤어요.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그러니까 요 수업 전에 아이들이 학습에 이제 몰입되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강의를 해도 이제 막 아이들이 따라오는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촬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날하고 그날하고 사실은 몰입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설명이 들어가는 순간 무너지는 게 막 나오고 실제로 잠드는 아이들이 나오는데 이게 강의에 익숙했던 선생님 입장에는 그게 안 보인 거죠. 영상을 쭉 보여주면서 애들한테도 뭐 어떤 패턴이 나오는지를 보여드렸더니 그래도 김서 선생님은 이제 그날 그 영상 보고 충격받으셔서 그날 이후로 다시는 설명 안 하시는.
10년째 그러고 살고 지금 장학사 부산에 장학사 되셨는데 이분이 재밌는 게 원래 이거 하면서 그러니까 이 학교에 있으면서 막 이 아이들한테 질려가지고 여기 임기 끝나는 대로 시내에 여학생들 많은 학교로 가고 싶다. 이게 소원이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애들이 막 변하는 거 보더니 임기 끝나고 부산에서 최악의 학교로 본인이 자원해서 갔어. 다대포에 있는. 그걸 가더니 한 학기 만에 거기가 이제 기초학력 미달. 요즘 막 학습 격차 이런 거 되게 문제 심각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학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심각한 곳이었는데 그 9월 달에 본 모의고사에서 이 평가하는 시험에서 국어 과목만 기초학력 미달이 제로 상태로 바뀌어요. 여기 뒤에 데이터를 안 보여드렸구나, 아직. 일단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 아이들하고, 이제 하고 나서 시험 점수를 우리가 계속 모니터를 들어가요. 근데 중간고사를 체크하고 기말고사 따되니까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시험 점수를 아이들하고 협의를, 이렇게, 동의를 얻어서 같이 한번 봤어요. 그런데 자기 아이들이 술렁거립니다. 무슨 일일까요? 와, 저거 무슨 일이야? 쟤 뭐지? 진짜 유성민 진짜 이런 거 자체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약간 기계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20번 맞잖아. 78 뭐야 20번 91점 맞잖아. 점수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믿을 수 없다는 아이들.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요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가 잘 안 보이시죠? 맨 위에 있는 아이예요. 1학기 기말고사 점수가 50점이었는데 2학기 기말고사 점수가 91점이 됐어요. 자, 근데 이게 사실은 좋지 않았던 게 저는 원래 요 정도까지를 예상을 했어요. 요만큼.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 실험한 뒤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다음에 요게 이제 점수 차이인데 요 정도까지는 올라가겠다. 요 정도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빨간색 아이들이 튀어나오는데 맨 위에 아이 보시다시피 41점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50이면 기초학력 미달 상태잖아요. 얘는 낙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한 학기 사이에 우등생으로 바뀌어버렸어. 이거 제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돌아버릴 데이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걸 어디 가서, 우리 수업 방법 바꾸니까 애들이 이렇게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신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뭐 돌겠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저런 아이들이 화면에는 이 친구, 그러니까 영상에는 저 친구, 다른 친구들 좀 나오긴 했어요. 근데 하나인만 그런 게 아니라 밤마다 몇 명씩 저런 아이들이 튀어나와요. 낙제 상태에서 갑자기 막 수직 상승하는 아이들. 심지어 이따 보여드릴 시간 있나 모르겠지만 60점대 아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다 만점을 받는 상태가 이제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인터뷰를 돌려보죠. 그래서 저 아이도 너 성적 이렇게 나온 거 엄마한테 자랑했니? 그랬더니 아니요, 못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가 화내실 것 같아요. 그랬대. 분명히 부정행위했다고 그러실 거다. 그래서 너 혹시 네가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적 있었니? 그랬더니 아니요. 언제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근데 이게 제가 그 당시에 초등학교 4학년을 같이 촬영을 하고 있어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 교실 들어가면 명확하게 나고 그룹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따라잡지 못하는 상태로 가요. 어떻게 하면? 그대로 그 교육 환경,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을 하는 선생님의 반 속에 들어가서 살면 계속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똑같이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이미 중학교 3학년에 2학기였으니까 자기 진로를 빨리 취업하는 쪽으로 잡았어요.
뭐 지금 가정 환경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빨리 뭐 돈 버는 쪽으로 가겠다고 잡았다가 이 시험 결과를 보고 자기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진로를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바뀌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때 이 결과 보고서 막 당황을 했던 건 뭐냐면, 근데 저희가 이 프로젝트 할 때 초반에는 그냥 간헐적으로 촬영을 하려다가 초반에 변화가 너무 세게 나오는 바람에 이거는 좀 역사적으로 기록을 다 해놔야 되겠다 싶어서 한 학기를 그냥 다 통으로 담아버려요. 그래서 교실에다 아예 고정 카메라 설치해 놓고서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그 시점에서 아마 가장 많은 촬영량을 가진 다큐멘터리였을 거예요. 다 기록을 해놓고 시험 볼 때도 우리가 모니터를 다 했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없다는 걸 완전히 확신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이게 가만히 봤더니 예외적인 게 아니라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면 도대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자기 진짜 학습 잠재력을 모른 채 지금 살고 있었던 거지?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반에 한두 명만 나온다고 해도 이게 몇 명이에요 도대체. 근데 그 정도 이상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섬뜩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걸 한 프로젝트로 포기를 못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면서 계속 추적을 해보는데 이 친구 얘기하는 게 완전 최하위 아이들이 잘해버리니까 충격적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도 황당한 거예요. 분명히 나랑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튀어올르지? 여기도 지금 데이터 보면 하위권 쪽 숫자가 확 줄어들면서 지금 상위권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경주에서 발생한 건데 여기가 완전 학습 모델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학력 미달 상태가 제로로 바뀌어버리는 현상. 완전히 바닥 깔고 있던, 이것도 시골 학교예요, 시골 학교. 그러니까 제가 기초학력 문제 막 나오면 사실 한편으로는 답답한 거예요. 10년 전에 실증적으로 검증을 다 끝냈고 실제로 이 현상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데 가능한 방법을 써서 푸는 게 아니고 자꾸 안 된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만 하고 예전에 망했던 방법 그대로 다시 반복하고 있고. 그게 지금 교육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근데 이게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고 인지과학자들한테는 이미 이게 오래전에 알려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2편의 제목이 이거예요. 가르침 시대의 종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매직 같은 현상의 핵심은 바닥에 뭐가 깔려 있냐면 제발 가르치지 말아라. 가르치는 순간 교육은 망한다. 그래서 what I say is right, and whenever I say whatever I say is correct, and you people just keep quiet and just keep listening to it. Right? And learning is just one way. I mean, it's not even learning; it's teaching. It's not learning. 이게 핵심이에요. 가르치는 거는 배우는 거랑 관련이 없다. 자꾸 착각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인지과학, 특히 러닝 사이언스 하는 쪽에서는 여기 혹시 미네르바 스쿨 아시나요? 미네르바 스쿨의 설립한 실제로 교육적 설계를 한 분이 스티븐 코슬링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아주 훌륭한 러닝 사이언스의 대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분 같은 경우 아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쟁할 가치가 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강의하는 방식이 교육적으로 최악의 결과를 낸다고 하는 거는 인지과학적인 검증이 이미 오래전에 다 끝났다. 그러니까 제발 이거 갖고 싸우지 좀 마라. 근데 문제는 하버드도 똑같은 짓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인터뷰하면서 하버드 좋은 학교 아니에요? 그랬더니 대학원부터는 괜찮다. 학부과정은 돈 받아. 그래서 나중에 그 말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강의를 보면 거의 한 1000명은 되는 거죠. 평균 좀 깔아놓고 강의하고 명강의 대박 역시 하버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튜브로 보면 되는데 왜 거기 가서 학비 내고 그 비싼 학비 내고 거기 가서 왜 저러고 있지? 라는 생각을 스티브 코슬링 교수는 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 사기다. 애들한테 그냥 유튜브 영상 줘버리면 되는 것 같다가 돈 받아먹고 애들 등치고 있는 거다.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하튼 여기서 나오는 결과도 그래요. 이게 이제 일정한 시간이 이거 되게 오래전에 했던 실험이거든요. 60년대에 나왔던 데이터인데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이 머릿속에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봤더니 강의하는 방식 5%일 때 제일 좋은 방식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결론을 빨리 내버려야 되겠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남는 건 뭐냐면 결국은 피어러닝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동료학습으로. Even if a teacher is a very good teacher,
for argument's sake. But most of the time, what children learn from themselves as peers is very different 예, from as against 시간 when you go. 없으니까 요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그 동료 학습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게 가장 교육적인 효과를 끌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내용 학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요거는 그 실제로 성적 데이터뿐만 아니라 아이들하고 인터뷰를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적 변화가 나타나고 나서 인터뷰를 해보면 애들이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자기 친구들끼리 대화를 했더니 공부 안 했는데 머릿속에 그냥 남아있어요. 이해가 되게 쉽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에 또 핵심은 뭐냐면, 내용 학습을 잘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데, 진짜로 더 중요한 건, 지금처럼 변화가 빠르고 정보량이 폭발하는 시대에 아이들이 진짜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학교에서 양적으로 공급해 주는 거는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건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다. 그럼 실제로 학교에서 뭐를 해야 되느냐? 아이들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지식 정보를 자기 힘으로 찾아내서 자기 걸로 만들고 문제 해결 방식도 자기가 힘으로 찾아서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요 방향으로 교육의 질을 전환시키는 게 가장 핵심이다. 근데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가르쳐도 안 돼. 결국 지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하려면 언제 해야 되냐? 수업 시간에. 일상화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OECD에서 나온 이 미래교육 프레임워크에도 동일한 얘기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요즘 그 학생 주도성 뭐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좀 다른 개념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데 스튜던트 에이전시라고 해서 그 개념이 똑같아요. 아이들이 자기 힘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이거를 어떻게 확보를 해주느냐가 이 교육의 질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된다는 얘기고요. 결국은 그래서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실제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 숙제 나오는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똑같은 얘기 반복되죠. 아까 뭐 얘기를 많이 했더니 기억에 많이 남아. 이거 사실은 이렇게 뉴로사이언스하고 진짜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AI가 학습하는 그러니까 딥러닝 학습 방식하고 되게 비슷해요. 여기 나중에 약팔기도 하고. 여기 이제 참고 삼아서 보여드릴게요. 시끄러워요 아무래도. 근데 이걸 또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이 시끄러운 걸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그걸 또 이제 수학에 관한 이야기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 우리 원래 그냥 잡담하고 떠들기 좋아했었는데 이거를 수학 공부하는 걸로 바꿨더니 갑자기 수포자애들이 살아났어요. 사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고 요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이런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친구 눈빛이 지금 좀 만만치 않을 거예요. 되게 폭력 성향이 강한 아이고 틈만 나면 경찰서 애들 두들겨 패고 경찰서 끌려가던 아이. 홍해병 있었죠. 공부가 안 돼요. 그냥 공부를 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나오고 싶은 그런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랬었죠. 네, 막 화도 나고 사춘기 이제 접어들었을 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짜증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랬었거든요. 그 속에 그거를 잠재워줬네요. 예, 일단은 자기 중이병 없어졌다고 그러죠.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사실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자기가 워낙 폭력성이 강해서 건들기만 하면 주먹 나가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봤더니 친구가 시비 걸었는데 자기가 말로 풀고 있더래요. 오케이 나오. 네, 오케이 좋아 이러면서. 그 상황은 그러면 이렇게 네,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되게 신기해. 그렇게 해서 풀린다는 게 옛날에는 제가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사실 이게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니에요. 이걸 돌리고 특히나 고등학교 저희가 이제 뒤쪽으로 가서 실험들을 무지하게 돌려요. 첫 번째 해에 3개의 다큐멘터리 만들고 두 번째 해에 4개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걸 계속 전국적으로 확산을 막 시켜보거든요. 초중고 안 가리고 모든 과목 심지어 대학까지 이제 다 뿌려보면서 이제 케이스를 만들어내는데 거기서 계속 읽히는 일단은 보편적으로 어떤 경우에든 다 작동한다는 거 일단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게 성적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까지 굉장히 세게 영향을 미친다는 게 확인돼요. 그래서 이 시리즈 특히 두 번째 시리즈를 보면 소위
방송에서는 직접 그렇게 얘기를 못했지만 일진 그룹으로 분리되던 아이들이 요즘은 애들하고 그냥 사이좋게 잘 지내요. 막 이렇게 얘기해. 그 수업 시간에 자기들이 들어와서 참여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이 여지들이 생기고 이게 되니까 일종의 자기 효능감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봤더니 애들이 다른 애들 괴롭히고 막 이랬던 게 사실은 자기가 다른 데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폭력적으로 해결을 하던 건데 수업 시간에 애들이 뭔가를 할 수 있게 되면 그 청소년들에 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결국은 학교에서 풀 수 있었다는 게 이제 막 확인이 되죠. 그래서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몰아줬습니다. 요게 뒷단으로 가면 막 영향을 미치고 막 커지고 이렇게 뭐 이제 그러다가 제가 어쩔 수 없이 KBS를 나왔다 뭐 이런 얘기. 많아요. 얘기. 시간 다 됐으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요즘 얘기. 아니 그래서 이게 뒤쪽으로 쭈루룩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최근에 기업의 블라인드 채용 경향, 요거랑도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바깥에 나가서 실제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역량을 갖춘 사람들을 길러내는 게 교육인데, 기존의 그 지식 중심의 교육으로는 사실 그 능력을 못 기르잖아요. 근데 교육을 저런 틀로 바꿔놓으면 뒷단으로 연쇄적으로 이게 이어지면서 종합적인 성장으로 막 이어져요. 문제 해결 능력도 막 성장을 하고.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이제 막 치고 들어가 봤더니 결국은 그 HR 쪽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성장하는 교육하고 딱 연결되는 구조가 이렇게 막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여하튼 그런 맥락들이 딱 벌어지면서 최근에 이제 그 대학에서 교육 혁신을 최근에 글로컬 대학 뭐 아시나요? 대학에 계신 분들 글로컬 대학 이슈가 되게 크단 말이에요. 대학들이 워낙 위기가 심하니까 뭐 몇 개 한 30개 정도 대학들을 뽑아서 학교당 한 1,000억 정도를 지원을 해서 대학을 살려내는 정책들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있는 핵심이 결국은 여러 가지 맥락이 좀 교육의 질적 전환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쪽으로 들어가면 결국 거꾸로 그러니까 교육의 질을 어떻게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바꿀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있고 특히 아까 보여드렸던 뭐 AI 기반 교육, 디지털 교육 대전환 뭐 이런 거를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계속 아젠다가 거꾸로 교실 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던지고 있는데 그 내용들의 핵심이 결국은 교사들의 수업질을 어떻게 거꾸로 교실과 같은 것을 중심으로 옮길 것이냐. 뭐 이래서 이제 새로운 제안 요청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제 지금도 오늘도 그거 작업받아 왔거든요. 그런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동안 했던 교사 연수가 한 3만 명 정도가 돼요. 교사들을 트레이닝 시켜서 교육기법 바꾸게 만든 게 그걸 위한 것들을 되게 많이 개발을 했었고 이런 게 올해 아마 본격적으로 다시 터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럴 겁니다. 네, 일단 이렇게 마치겠습니다.